네,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에 실시되었던 더 프리미엄 국어 모의고사 중에서 고전 시가와 고전 산문이 같이 섞여 있는 갈래복합 문제에는 어떤 작품과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가 작품으로는요, 이 권호문의 한거 18곡이라는 작품이 나왔는데요. 연시조죠. 이 바로 말 그대로 한그롭게 살고 있는 18수의 연시조인데요. 이것은 금년도 EBS 연계 작품은 아닙니다만 2019학년도 9월 평권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고요. 아마 그 해에도 EBS 연계 작품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작품, 이 나 작품은요, 정철의 성산별곡입니다. 네. 이쪽 제목이 여기가 있는데, 정철 성산별곡. 네. 저희 유튜브에서도 금년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바로 금년 7월달 고3 학생들의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왔던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고전 산문은요, 연암 박지원의 능양 시집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고3이 아니고 금년 6월달 교육청, 고2 학생들의 교육청 모의고사에 갈래복합에 나왔던 고전 산문이었습니다. 이 박지원이라는 연암 박지원이 능양 시집이라고 하는 시집을 본인이 쓴 것이 아니고, 여기 중간에도 나오지만 종선이라고 하는 조카가 능양 시집을 썼는데 거기에 서문으로 박지원이 쓴 글이 바로 능양 시집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전에 성산별곡도 그렇고 이 능양 시집서도 그렇고 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한 번씩 그렇게 언급을 해드린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더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거나 또 참고할 만한 문제가 있으면 앞전에 저희 채널에서 올려드린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보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7번에 보기가 있네요. 네, 27번 가나다 공통적으로 걸쳐있는 보기인데요. 고전 문학에서 잘 나오는 거 또 나왔습니다. 세속, 그 다음에 강호 또 나왔습니다. 고전 문학에서 세속은 혼탁한 정치 현실 또는 속인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공간인 경우가 많다. 전제의 경우, 그러니까 혼탁한 정치 현실에 대한 부분이죠. 작가는 세속을 떠나 강호에서의 흥취에 몰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정계에 진출하여 태평성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을 펼치지 못했다는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택한 방식으로 세속에 대한 관심이 전제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겠다, 그렇다기보다는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약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리고 후자가 뭐냐 하면 바로 속인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공간으로 세속을 그렇게 다루고 있다는 거. 후자의 경우에는 속인들의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그들에게 교훈을 남기려는 의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이 세 개 작품 중에서 아마 한두 개는 전자에 해당되는 유형일 테고 또 한두 개는 후자에 해당되는 유형일 것입니다. 자, 하여튼 일단 공통적인 컨셉은 세속과 강호, 그리고 세속에 대한 세속에 대한 입장은 약간 이렇게 차이를 보인다. 그렇게 기본적인 일단 컨셉을 염두에 두고서 작품을 보면은 훨씬 문제풀이가 정확하고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보기를 봤고요. 그 다음에 지문을 보기에 앞서서 가나다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문제가 22번에 있는데요. 한번 그래도 어떤 키워드들이 나와 있나 보면서 일단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문을 읽으면 더 빨리 캐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번 역사적 사건을 회상하는지 한번 볼 필요 있고, 2번 계절의 변화를 제시했는지 볼 필요 있고요. 3번 영탄적 어조, 거기 플러스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4번 대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반성적으로 자신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 있겠습니다. 5번 대조적 속성을 지닌 대상을 통해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딱 봐도 아까 보기하고 대조를 해보면은 가장 유력한 정답이 5번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5번에서 속세 강호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속세하고 강호. 벌써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대조적 속성을 지닌 대상이 나왔고, 다 그럼 보통 고전 문학이 속세 강호를 대비를 지키면서 자기는 속세에서 의논하고 싶다, 그런 내용으로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속인들에 대한 교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인들을 비판하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교화하는 내용이 나올 테니까 당연히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기하고 딱 요걸 대조해 봤을 때 5번이 가장 유력한 정답이라고 일단 딱 한번 후보로 잡고서 한번 더 여기에 집중을 해서 작품을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작품 권원문의 한거 18곡 보겠습니다. 네, 한거 18곡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한자만 잘 알고 있어도 아까 보기하고 대조해서 금방 컨셉이, 즉 화자의 정서가 이해가 됩니다. 한그럽게 기거하는 18곡의 연시조. 근데 실제로는 19수까지 있다고 하고요. 일단 제가 2019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다고 했는데 아마 이 덮프 시험하고 겹치는 게 16수만 겹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연시조가 길다 보니까 이렇게 평가원하고 대부분 9월 시험하고 겹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요번 덮프에서는 3수, 13수, 15, 1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16수가 지금
2019학년도 9월 평가원 문제하고 겹친다고 하는 거고, 일단 제 3수부터 보겠습니다. 비록 못 이뤄도 임천이 좋으니라. 자, 못 이뤄도 뭐를 못 이루겠습니까? 아까 보기하고 대조해 보면은 뭐 정계 진출해서 태평성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 뭐 간단히 얘기해서 벼슬을 하겠다는 꿈, 그런 걸 못 이뤄도 임천이 좋으니라. 자, 한자만 보더라도 임천하면은 바로 속세와 대비되는 자연 강호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무심한 어조는 저절로 한가하였나니 조만간 세사를 잇고 너를 쫓으려 하노라 했습니다. 역시 어조를 쫓으려 한다고 하니까 뭐 금방 어조라는 자연물과 일체감 느낄 수 있는 부분 딱 느낄 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조만간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겁니다. 어조처럼 뭐 자기가 곧바로 어조를 따라서 한가한 삶을, 즉 강호에 은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만간 내가 지금은 약간 좀 속세에 약간 미련이 있고 하다가 안 되면 곧 너네들 따라가겠다, 그런 뉘앙스가 풍겨 있는 그런 뜻으로 좀 조만간이라는 특이한 시어가 좀 쓰였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27번에 1번 선지, 아까 보기가 나와있던 그 부분이 지금 삼수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한번 27번의 1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27번 1번 선지를 보면요, 가에서 화자가 비록 못 이뤄도 임천이 좋아 세사를 잇겠다고 하는 곳에서 태평성대를 이루는데 기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강호에서 은거하게 된 배경임을 짐작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가 좀 어렵죠. 일단 맞다고 치고요. 네, 그 다음 계속 13수를 보겠습니다. 네, 삼수에서 훨씬 건너뛰어서 13수입니다. 네, 날이 저물거든을 도무지 할 일 없어 소나무 문 걸어 닫고 달빛 아래 누웠으니. 자, 보통 문을 걸어 닫고 이런 거는 진짜 바깥 세상과의 단절, 그런 걸 표현하는 그런 그 표현법이죠. 세상에 티끌 같은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어라. 이제는 아까 삼수에서는요, 조만간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약간 속세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처럼 발을 약간 담그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가 지금 벌써 13수로 점프해서는 아예 세상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는 그런 정서를 드러냈습니다. 티끌 같은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어라. 바로 이걸 달리 표현하자면 속세와 완전히 단절하겠다, 그런 정서를 느낄 수가 있고, 그럼 이제 13수 이하부터는 이 컨셉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컨셉이 그대로 속세와 완전히 단절하겠다, 이제 조금 더 미련이 없다, 그런 컨셉이 이어진다는 것만 염두에 두면은 이 화자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또 14수 건너뛰고 15수 보겠습니다. 주색을 쫓자 하니 선비의 일이 아니고 부귀를 구하고자 하니 뜻이 아니가네. 두어라 어부목동에 되어 고요한 물가에 놀자 하고서 역시 계속 속세와 단절하고 자연에 은거하고자 하는 그런 정서를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16수입니다. 행장유도하니 버리면 구태여 구하랴. 자, 일단 버리면 구태여 구하랴, 역시 설의적인 표현이죠. 구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일단 행장유도가 좀 낯선 표현이니까 보겠습니다. 행장유도, 나서서 일을 행함과 들어가 숨는 일을 알맞게 처신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속세에 나가고 또 이렇게 자연에 은구하고 이런 거를 적절하게 처신한다, 그런 뜻인데, 하여튼 자기가 그렇게 처신을 적절히 하니까 뭐 그런 벼슬에 대한 욕심 그런 거 버리면 구태여 이제 그런 걸 구하겠느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산지남 수지북 병들고 늙은 날을, 아마 산지남 수지북은 아마 이 화자가 위치한 지역인 것 같고요. 하여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금 초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종장 보면은 뉘라서 회보미방하니 오라말라 하나뇨. 여기서 회보미방이 좀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습니다. 회보미방을 보면은 뛰어난 인재가 나라를 위해 일하지 않고 은둔해 있음,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딴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서 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뛰어난 인재인데 이렇게 자연에 묻혔기가 아쉬우니까 다시 나라를 위해서 좀 벼슬길로 나오세요, 그렇게 누군가 권유를 했겠죠. 근데 그렇게 누군가 권유를 한들 이 사람은 따라 나갈 의사가 있다 없다는 얘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를 누군가 이렇게 숨어 있는 인재라고 해서 자기를 벼슬길 나오라고 하도 이제 자기는 나가지 않겠다. 결국 이걸 두 글자로 말하면 사양하는 그런 심리가 들어있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오라말라 하나요? 난 안 간다. 그렇게, 네, 사양하는 정서가 들어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보미방에 나오는 16수 종장에 대해서 27번 2번 선지가 있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27번 2번 선지요. 화자가 자신에 대해 누군가가 회보미방이라고 하는 상황을 떠올리는 것에서 세속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며 정치 현실로의 복귀를 갈망. 자, 이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했듯이 벌써 13수에서부터, 최소한 13수에서부터는 속세와 완전히 단절한 정서가 쭉 이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 보고 숨어있는 인재라고 하면서 다시 세상에 나오라고 그래도 자기는 안 가겠다. 오라말라 하나요? 난 안 간다. 그런 정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속에 대한 관심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정치 현실로의 복귀를 갈망, 이건 완전히 16수의 정서하고 맞지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적절하지 않은 거 2번 나왔네요. 근데 이제 또 나머지 작품 이해 차원에서 나머지 나작품 이하에서도 계속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6수의 그 마지막 종장, 회보미방하니
오라말라 하는 요 정서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은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 작품 전체에 대한 시상 전개에 대한 문제가 23번에 있으니까 2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23번 가해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제3수의 초장에서, 초장이 뭐냐 하면은 비록 못 이뤄도 임천이 좋으니라. 그 제시된 화자의 마음은 16수의 중장이 뭐였냐면은 병들고 늙은 납니다. 병들고 늙은 나. 자신 처지를 확인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초장에 제시된 임천이 좋은 마음이 동요됩니까? 동요 아니죠. 네. 1번 땡. 2번 선지. 중장에 조성된 고요한 분위기. 3수의 중장이요. 무심한 어조가 나왔습니다. 저절로 한가. 바로 조성된 고요한 분위기가 13수의 중장에서 경쾌한 분위기로 전환된다. 자, 13수의 중장. 소나무 문 걸어 닫고 달빛 아래 누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경쾌한 분위기가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이것도 땡입니다. 3번 선지. 제3수의 종장. 조만간 세사를 잊고 너를 쫓으려 하노라. 거기입니다. 너를 쫓으려 하노라. 그 계획이죠. 종장에 언급된 계획은 16세 초장에서 현실의 문제로 인해 유보된다. 행장 유도하니 버리면 구태여 구하랴? 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내가 좀 한번 입장을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줘. 그런 유보한테도 결코 그렇게 볼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선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삼수 종장만 하더라도 조만간이라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당장에는 뭐 속세를 등질 것처럼 하지 않고 있다가 아까 13수를 지나오면서부터는 완전히 속세와 단절한 그런 정서를 보이고 있다겠고, 그것이 16수까지 계속 이어져서 버리면 구태여 구하랴? 구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결코 유보하는 태도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4번 선지. 13수의 초장에 나타난 화자의 고민. 이게 뭐냐면은 13수의 초장이요. 날이 저 물건을 도리어 할 일 없어. 그거네요. 자, 하여튼 도리어 할 일 없다는데, 그 다음 16수의 초장에서 다시 4번이죠. 화자의 고민은 15수의 종장에서 타인의 도움을 통해 해소된다. 자, 15수 종장이요. 두어라 어부목동이 되었는데, 이 어부목동이 타인이 아니죠. 화자 자신의 처지, 강호의 은권 자신의 처지를 어부목동처럼 그렇게 비유를 한 것이지, 결코 뭐 어부목동이 도와줘가지고 자기 고민이 해소되고 결국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요 땡. 그럼 답은 5번밖에 없네요. 자, 5번. 13수의 종장. 이게 뭐냐 하면은 아까 속세와 완전히 단절됐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 바로 세상에 티끌 같은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어라. 바로 여기 털끝만큼도 없어라. 여기 화자의 지향은 15수의 초장, 중장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통해 강조된다. 자, 아까 15수가 뭐였습니까? 주색, 선비의 일이 아니고 북이 뜻이 아니 간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내가 왜 속세와 등지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 여기서 강조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가장 적절한 해석은 5번 선지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굳이 이걸 일일이 다시 지문으로 찾아가서 대조하지 않더라도요, 보기를 통해서 이 작품의 기본적인 컨셉을 알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번 선지 동요된다, 2번 선지 경쾌한 분위기, 3번 선지 유보된다, 4번 선지 타인의 도움, 이런 거 전혀 딱 봐도 선지 자체만으로도 거의 기본적인 보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화자의 정서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가장 유력한 답은 5번이라고 하는 감을 쉽게 잡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아까 가나다 공통점으로 우리가 첫 번째 잠깐 키워드만으로 봤던 22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작품만 놓고 봐더라도 1번 역사적 사건 뭐 나와 있습니까? 땡. 벌써 요거부터가 땡이네요. 2번 선지 계절의 변화를 제시. 여기 계절의 변화 봤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땡. 3번 영탄적 어조를 통해. 자, 영탄적 어조는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뭐 털끝만큼도 없어라. 뭐 그렇게 구태여 구하랴. 영탄적 어조는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제시, 앞으로 다 잘 될 거야, 그런 거 전혀 그런 정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3번도 땡. 벌써 가만 가지고 있어도 1, 2, 3번 다 지금 제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대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자, 여기서 관찰을 할 만한 대상이라고 하는 게 뭐 무심한 어조,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무심한 어조는 저절로 한가하였나니 뭐 그렇게 쭉 이어지는데, 거기서 반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역시 아까 말한 대로 이것도 약간, 요건 아직은 세모라고 치고 가장 역시 유력한 답 5번입니다. 대조적 속성을 지닌 대상, 바로 속세, 강호, 그리고 세사 어쩌고 임천, 이렇게 거길 통해서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가장 가에 딱 어울리는 거죠. 역시 5번이 지금 유력한 정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덕후 지문에 나온 가작품 한거 18곡을 봤는데요. 기왕에 또 이렇게 한거 18곡이 나온 김에 그 2019학년도 9월 평가원 문제 나왔던 16수에 대한 부분도 같이 참고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019학년도 9월 평가원 문제 중에서 바로 이렇게 한거 18곡이 나와 있는 딱 16수만 지금 요번 덮프하고 겹치긴 합니다만 한거 18곡이 나와 있는 9월 2019학년도 문제 같이 잠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좀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문제가 저쪽으로 가서 18번에 이 도움이 될 만한 문제가 있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네, 보기를 통해서 가를 감상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이 여기 보기가 이 한거 18곡에 대해서 이 작가가 이 작품을 쓴 배경에 대해서 더 자세히 지금 평가원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과거급제는 개인이 입신양명하는 길이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을 보필할 수 있는 주된 통로였다. 고논문 역시 이를 통해 과거에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과거에 정말 N수생이셨군요. 모친 사후 뜻을 얻으면 그 은택을 백성들에게 베풀고 뜻을 얻지 못하면 자신을 수양한다라는 유교적 출처관. 아까 출처관 작품에 나와 있는 용어로 보자면 행장유도 같은 거네요. 행장유도. 네. 행장유도, 나가고 들어가는 처신 잘하는 거, 이런 유교적 출처관에 따라 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그는 42세 이후 줄곧 조정에 천거되어 정치 현실로 나올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거네요. 바로 조정에 천거되었다고 하는 거, 미방이라고 하는 아까 16수 종장에 나왔던 그 바로 시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회보미방, 권유받았으나 매번 이를 거절하였다. 오라말라 하느뇨? 안 갔다. 바로 그거 실천을 했네요. 거절하였다. 한거 18곡에는 고논문의 이러한 삶과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아주 이 작품을 더 정확하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역시 평권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선지 중에서 16수에 해당되는 게 3, 4, 5번이니까 같이 보면요. 16수에 행장유도 한이는 화자가 유교적 출처관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바로 우리가 덮프를 풀고 요거 보니까 더 답을 찾기가 쉽네요. 요거 당연히 적절하고, 그 다음에 4번 선지 16세에 병들고 늙은 나를은 화자가 정치 현실로 나오려는 권유를 거절하는 표면적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그건 뭐 그것도 맞겠습니다. 5번 선지 16세의 회보미방은 조정의 권유에 대한 화자의 답변. 답변은 아니죠. 화자의 답변은 뭐냐면은 오라말라 하느뇨? 안 가겠다. 그건 안 가겠다는 답변이 숨어 있는 것이지, 이 회보미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숨어 있는 인자라고 나름대로 높게 평가해주는 세속의 사람들이 쓰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화자의 답변은 아직 들어있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18번의 답은 일단 5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작품 한거 18곡 같이 봤고, 이제 나작품 성삼별곡을 보겠습니다. 자, 이 나작품 성삼별곡에 대해서 역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보기가 24번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 큰 ABCD 1호 묶음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선지로 이렇게 제시해가지고 더 우리가 작품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하여튼 이 보기를 보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인데요. 이 작품의 제목에 쓰인 성사는 은둔의 삶을 살았던 문인 김성원. 아마 김성원이 송강 전철의 친척쯤 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문인 김성원이 서화당과 시경정이라는 정자를 지어서 유유자적하던 것으로, 역시 이 나작품의 기본적인 정서 컨셉은 유유자적이네요. 당시 작가는 여기에 머물면서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와 김성원의 풍류를 예찬하였습니다. 예찬이 역시 기본 정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이런 기본 정서를 가지고 한번 나작품 보겠습니다. 요번에 덮프 모의고사에 이 출제된 이 앞부분은 그 금년 7월 교육청 고3 문제 나온 부분하고는 좀 겹치지 않는 것 같고, 이 중략 이후 부분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어떤 지나가는 손님이 성산에 머물면서 서화당 시경정의 주인아 내 말 듣소. 여기서 그러면 손님은 바로 화자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아 그러면 아까 보기에 나왔던 김성원이겠죠. 자, 요 부분이 A인데, 자, 요건 A부터 그 다음에 B까지 요거는 일단 같이 중략 이전까지 먼저 본 다음에 같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인생 세간에 좋은 일이 많건만은, 세간 역시 아까 속세, 세사 그런 거하고 같은 뜻이겠죠. 어찌 강산을 갈수록 좋게 여겨 정박한 산중에 들어가 아니 나오시는가. 강산, 산중 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소나무 뿌리를 다시 쓸고 대나무 평생을 자리 보아 잠시 올라앉아 어떠한지 다시 보니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절벽을 집을 삼아 나간 듯 들어오는 모습이 주인과 어떠한가. 자, 아주 굉장히 경치 아까 보기에서 본 대로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 충분히 시각적으로 진짜 연상이 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B고요. 그 다음 C입니다. C. 푸른 시냇가에 흰물결이 정자 앞에 둘렀으니, 아까 정자 이름이 시경정이라고 했죠. 시경정. 정자 앞에 둘러 있으니 하늘의 은하수를 누가 베어내어. 역시 당연히 시각적인 표현 썼고 색채어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 듯 펼쳐놓은 듯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이게 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략 이전까지 ABC 가지고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ABC 가지고 풀 수 있는 24번에 1, 2, 3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A를 통해 작가가 성산에 머무는 손님으로서 정자의 주인인 김성원에게 말을 건네는 상황. 네. 자, 주인아, 내 말 듣소. 바로 말을 건네는 상황 맞고요. 2번 선지 B. 아까 B가 뭐였냐면은 잠시 올라앉아 어떠한지 다시 보니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절벽을 집을 삼아 그 부분입니다. 작가가 자유롭게 떠다니는 구름을 보면서 자유롭게 떠다니는 구름 말 그대로 유유자적이죠. 유유자적하는 김성원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다. 이것도 당연히 맞겠습니다. C. 3번 선지. C가 뭐냐 하면은 푸른 시냇가의 흰 물결 요거를 은하수에 비유한 그거네요. 작가가 김성원의 정자 풍경을 비유적 역시 은하수에 비유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예찬 역시 보기에 나와 있는 컨셉하고 맞죠? 3번도 역시 적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략 이유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중략 이유 부분은요, 지난번 7월달 교육청 문제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단 좀 봐서 아시는 분들은 더 작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산옹의 이 부기를 남들에게 떠들지 마고. 여기서 산옹은 바로 화자를 가리키겠죠. 물론 그 송강정철이요. 이때 이 성산별곡이 송강정철의 초기 작품이라고 합니다. 뭐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보다 훨씬 전에 지어졌고, 그러니까 아마 이때는 그 아직 임금이 선조로 바뀌지 않고 명종 때 지어진 거라고 그러고, 근데 반면에 아까 권어문은 아마 조선 선조 때 지은 작품이라고 그러고, 하여튼 이 작품은 아직 선조로 바뀌기 전에 명종 때 정철이 젊었을 때 지은 거라 하니까 아직 아직 정철이 그렇게 뭐 할아버지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자연에 은거하는 그런 그 표현을 써가지고 산옹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산옹의 이 부기를 남들에게 떠들지 마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이 삶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는 그런 거겠죠. 이 부기, 이 부기라고 하는 게 돈 많고 잘 살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 지난번 교육청 문제 나왔었습니다. 네. 옥으로 만든 듯한 은밀한 세계를 찾을 리 있을세라. 자, 왠지 가사 율격이 좀 맞지가 않죠. 지난번 7월 달에 출제된 출제 지문에는요, 역시 아마 옛날식 표현을 써가지고 경욕을 은세계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걸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쓰다 보니까 경욕을 은세계를 옥으로 만든 듯한 은밀한 세계 이렇게 좀 약간 풀어 쓰다 보니까 가사 율격에 맞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하여튼 지난 7월달 교육청 지문에는 경욕을 은세계라고 나와서 제가 같이 적어놨고요. 산중에 벗이 없어 책을 쌓아두고 이 7월달 교육청 지문에는 그 책 이름이 한기라고 나왔습니다. 한기. 한나라 한자에다가 이제 적을 기자고 아마 중국 한나라의 역사를 적은 책인 것 같은데요. 이 책을 쌓아두고 만고 인물을 거스를 헤아리니 성현도 많고니여 호골도 많고 많다. 하늘 삼기실제 곧 무심할까 마는 어찌하여 시운이 흥했다가 망했다가 하였는가. 여기서 이 흥했다가 망했다 이 표현도요, 7월달 그 지문에는 일락배락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일락배락의 뜻은 흥했다 망했다가 요 뜻이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시운에 대해서 여기까지 썼고,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품도 그지없다. 상당히 화자의 안타까운 정서가 나타나 있겠고요. 자, 여기서 또 아주 이 고전시가의 단골로 등장하는 고사 또 나왔습니다. 네, 기산의 늙은 곱을 귀는 어찌 씻었던가. 박솔에 떨쳤니 조장이 가장 높다. 자, 여기 그 각조에도 나옵니다만 바로 기산 얘기 나오는 거 바로 고전시가의 단골로 나오시는 소부 허유할 때 허유죠, 허유. 그래서 벼슬자리를 주겠다는 임금 말을 듣고서 이를 거절하고 귀를 씻었다고 하는 바로 그 고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허유가 벼슬길 마다하고 귀를 씻었다고 하는 그 고사고, 계속 그 허유의 고사가 다음 행에도 이어집니다. 박솔에 떨쳐내니 아마 그 물을 떠먹는 박 같은 거 그런 것도 핑계대고서가 아마 그냥 뿌리친 것 같은 아마 그런 고사인 것 같습니다. 박솔에 떨쳐내니 조장이 가장 높다. 조장이라고 하는 뜻은 기에 있는 품에 긍정적으로 쓰였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가 허유의 고사를 인용을 하면서 결국 뭡니까? 자기가 화자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죠. 네, 자연을 속세를 등지고 자연에 은거하고자 하는 그 자세. 그리고 아까 보기를 통해서 같이 보자면은 화자 본인의 그런 자세라기보다는 김성원의 그런 자세를 예찬하고 있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역시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계속 보면은 인심이 낮 같아서 볼수록 새롭거늘 새사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자, 근데 아까 그 B번에서 하늘에 떠 있는 구름 나왔을 때 여기 구름은 이제 이 성산이라고 하는 곳에 아름다운 경치를 예찬하기 위해서 쓰인 구름이고, 또 근데 여기 똑같은 구름인데 여기는 좀 약간 성격이 다르죠. 여기는 이제 세상에 어지러운 일 그런 걸 또 표현하는 뜻으로 구름이 쓰였습니다. 근데 이 구름을 가지고 문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험하기도 험한데 이제 여기서부터 흥취가 나오네요. 바로 술. 엊그제 빚은 술이 얼만큼 익었나니 잡거니 말고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운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적게나 하리로다. 역시 술이 나오니까 흥취가 나와 있겠습니다. 네, 흥취. 그래서 7월달 시험에도 이 부분이 흥취에 대한 것이라고 나왔던 적이 있었죠. 네, 그 다음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ABCDE에서 이 부분 검은고 줄을 얹어 풍립송 타자꾸나. 역시 풍류를 즐기고 있네요. 손님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2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 D하고 E가 남은 거 27번, 3번, 4번, 그렇죠. D하고 E가 남은 거는 아까 ABCD가 다 포함해서 24번이었고요. 이제 요걸 종합해서 보기 문제가 나와 있는 27번에 3번, 4번이 나에 대한 거니까 그렇게 차례로 보겠습니다. 먼저 24번을 보겠습니다. 24번에 4번, 5번 남았습니다. 먼저 D가 뭐였냐면은 D가 산홍의 이 부기를 남들에게 떠들지 마오 옥으로 만든 듯한 은밀한 세계를 찾을 일 있을지라 했습니다. 바로 D를 통해 작가가 은둔의 삶과 세속적 가치 사이에서 갈등했던 김성원에게 열민? 김성원이 갈등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특히 김성원에게 연민 느끼고 있다. 분명히 보기에서 김성원의 풍류를 예찬하고 있다고 했는데 무슨 연민이 나오겠습니까? 산홍의 이 부기를 남에게 떠들지 마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산속에 묻혀 사는 그 삶에 대해서 만족감을 드러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김성원의 삶이라고 보면은 또 김성원의 삶을 예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4번 당연히 적절하지 않고 정답이 되겠네요. 5번 선지. 2가 뭐냐면 아까 마지막 부분 검은고 줄을 얹어가지고 풍입송을 타고 있으니까 손님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구나. 그게 뭡니까? 작가가 검은고로 음악을 즐기며 김성원의 풍류에 동화되고 있다. 손님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구나. 동화. 그렇게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역시 답 4번 확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기 문제가 있던 27번 문제 3번, 4번을 보겠습니다. 27번에 3번입니다. 나에서 화자가 책에는 성현과 호걸이 많다고 하면서도 시운의 흥망에 관해 애달파하는 것에서 정계에 진출하여 뜻을 펼칠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선지. 나에서 화자가 세사가 험하다고 보면서 빚은 술로 마음을 맺힌 시름을 적게 하고자 하는 것에서 세속에 대한 근심을 흥취에 몰입함으로써 덜어내고자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요거 아까 바로 보기에 나왔던 세속에 대해서 논할 때 바로 혼탁한 정치 현실에 대해서 이걸 이제 자기가 뜻을 펼치지 못했다고 하는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택한 방편으로 세속에 대한 것을 표현한다. 세속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한다. 그렇게 하는 보기에 딱 맞겠습니다. 네, 세속에 대한 근심을 흥취에 몰입했다. 그러면서 이제 술로 흥취에 몰입하는 거죠. 4번도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아까도 그렇죠. 가나다 공통점이 나왔던 22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나다 공통점을 묻는 문제였던 22번 문제. 역시 다시 보더라도 5번이 역시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나부분 보더라도 역시 대조적 속성을 지닌 대상 나왔잖아요. 속세를 가리키는 표현, 세간 뭐 그런 표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강호를 가리키는 표현, 강산, 산중 뭐 그렇게 나왔습니다. 역시 이런 대조적 속성을 지닌 대상을 통해 추구하는 삶의 자세 역시 나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역시 가장 유력한 정답 5번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작품 이제 보겠습니다. 네, 이 다작품은요, 지난번에 고2 6월달 교육청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달관한 자하고 속인들, 이래서 이 사람들의 대립적인 구조, 요거를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작품이라고 하는 건 벌써 속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까 보기에 나왔던 거, 속인들의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교훈을 남기려는 의도, 바로 그 작품이 다작품이었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달관한 자하고 속인들 차이점 계속 대조하면서 보겠습니다. 달관한 자에게는 괴이한 바가 없으나, 네, 달관하니까 그냥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다 그렇게 넉넉하게 생각한다, 그런 말이겠죠. 괴이한 바가 없으나 속인들에게는 의심스러운 것이 많다. 이른바 본 것이 적고 보니 괴이한 것도 많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달관한 자라고 해서 어찌 사물마다 다 찾아 눈으로 꼭 보았겠는가. 하나를 들으면 10가지를 눈앞에 그려보고 10을 보면 100가지를 마음속에 상상해보니 10,000가지 괴기함이란 도리어 사물에 잠시 붙은 것이며 자기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역시 그러니까 달관한 자에게는 괴기함 거 그런 거 없다는 그런 뜻이 계속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것이고 따라서 달관한 자는 마음이 한가롭고 여유로워 사물에 응수함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일단 첫 번째 문장은 달관한 자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장은 속인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제 바로 속인이라고 안 쓰고 본 것이 적은 자 그렇게 표현을 했네요. 본 것이 적은 자는 백로를 기준 삼아 까마귀가 검다고 비웃고 역시 까마귀가 이 속인들의 세태를 비판하는 아주 중요한 지금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검다고 비웃고 오리를 기준 삼아 하계 다리가 길어 위태롭다고 여기니 그 사물 자체는 본디 귀할 것이 없는데 혼자 공연히 화를 내고 한 가지로도 자기 생각과 같지 않으면 만물을 흠잡는다. 여기서 장자 제자백개 중에서 장자 하계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자, 아마 그 컨셉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 까마귀를 보라. 그 깃털보다 더 검은 것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가 홀연 옅은 금색이 번지기도 하고 다시 연한 녹색으로 반짝인다. 깃털에 햇빛이 비치면 자주색이 솟구치고 눈에 아른거리다가 이내 비추색으로 바뀐다. 그런즉 내가 그 새를 푸른 까마귀라고 불러도 괜찮은 것이고 다시 붉은 까마귀라고 불러도 괜찮은 것이다. 저것에는 본디 정해진 색이 없거늘요. 이거 중요하네요. 본디 정해진 색이 없거늘 저것을 보는 사람이 눈으로 먼저 그 색을 정하는 것이다. 어찌 다만 눈으로 정하는 것뿐이랴. 심지어 보지 않고도 먼저 마음으로 정해버린 것도 있다. 자, 보지 않고도 정하는 거 어찌 보면은 달관한 사람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작가의 태도는 보지 않고도 먼저 마음으로 정해버린 것 바로 고정관념을 가진 속인들을 비판하는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거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 함정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보지 않고도 먼저 마음으로 정했다 하는 거 바로 고정관념을 가진 속인들을 비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달관한 자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본 것은 아니고 달관한 자도 본 것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본 것이 적다 하더라도 적게 본 것을 가지고 달관한 자는 열을 알고 백을 아는데 이제 속인들은 그거 가지고 이렇게 편견에 빠지고 고정관념에 빠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본 것도 없이 그렇게 미리 마음속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이미 다 벌써 고정관념으로 편견을 정해버린 것도 있다. 이렇게 지금 두 번째 문단은 속인들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두 번째 문단을 이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까마귀가 나왔으니까 아까 전에 기역이 뭐였냐면요. 가작품에 그 무심한 어조가 기역 그리고 여기 까마귀가 니은 나와 있으니까 이 기역률을 대조를 지킨 25번 문제를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25번 기역이 어조고 니은이 까마귀였습니다. 먼저 기역부터 쭉 봐요. 기역 화자가 일체감 아까 너를 쫓으라 한다고 했으니까 일체감 맞고요. 기역 화자가 자연 친화적 태도 이것도 맞겠네요. 그 다음에 3번 기역과 니은은 각각 화자가 글쓴이에게 자족감 유발하는 대상. 일단 어조에 대해서는 자족감 유발한다고 기역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4번 선지 기역과 니은은 각각 화자와 글쓴이에게 일상 속의 여유를 제공. 일단 어조는 맞겠습니다. 무심한 어조. 그리고 5번 선지 기역과 니은은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의 관점에서 벗어나 타인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대상. 타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라 좀 무심한 어조. 이건 좀 타인의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건 좀 기억은 맞지가 않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1, 2, 3, 4번 가지고 니은을 보겠습니다. 니은 까마귀 글쓴이가 동지감을 느끼는 대상. 글쎄요. 까마귀는요. 속인들의 세태를 비판하는 그런 도구로 지금 쓰인 겁니다. 이 화자가 지금 글쓴이가 동질감 느끼는 거 좀 거리감 설명이고요. 땡. 2번 선지 니은은 글쓴이의 세태 비판적 태도를 부각하는 대상이다. 맞네요. 딱 바로 이겁니다. 글쓴이의 세태 비판적 태도를 부각하는 대상. 근데 까마귀 색은 도저히 원래는 이렇게 한 가지로 정의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속인들은 너무 쉽게 단정한다. 그렇게 이제 그런 비유적으로 까마귀를 썼습니다. 그럼 답은 니은이겠네요. 혹시 3번 보겠습니다. 까마귀가 글쓴이에게 자족감 유발 이건 말이 안 되죠. 니은 땡. 4번 선지 까마귀가 글쓴이에게 일상 속의 여유 제공 이것도 말이 안 되겠습니다. 5번 선지 까마귀가요 자신의 관점에서 벗어나 타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대상 이건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본 것이 적은 자의 시각에서 또 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일단 앞에서 기억부터 먼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니은은 좀 세물 수도 있겠네요. 자 25번을 풀었고요. 답은 2번이고 그 다음 계속 중략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 나의 조카 종선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능양 시집을 쓴 바로 조카 종선이입니다. 종선이가 결국 뛰어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결국 종선이가 이렇게 종선이를 속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글을 쓸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 조카 종선이는 아까 전에 중략 이전에서 봤듯이 달관한 자의 그런 유형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쓰려고 하겠죠. 네, 그렇게 딱 짐작을 하고 보면은 역시 맞습니다. 한 가지 기법에 얽매이지 않고 온갖 시체를 두루 갖추어 우뚝이 동방의 대가가 됨직하다. 성당시대 아마 가장
왕성했던 당나라 시대, 성당 시대의 시인가에서 보면 호련이 한 위시대의 시체가 되고 한나라 위나라 그리고 송명 시대의 시체를 띠고 있어 송나라 명나라 시대 시체를 띠고 있어 가까스로 송명체라고 말하려니 어느덧 다시 성당체를 띠고 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이 까마귀를 비웃고 학을 위태롭게 여기는 것이 이미 심하다. 바로 속인들의 태도죠. 그러나 계자의 정원에 있는 까마귀는 호련 붉었다가 호련 푸른색을 띈다. 아까 전에 중략 앞에서 봤듯이 까마귀 색깔 본래 정해진 색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속의 무식한 자들은 미인을 재개하는 이나 잘 빚어진 인형의 틀에 가만히 고정시키려 하고 역시 고정관념 또 미인의 춤 사이와 걸음걸이는 하루가 다르게 경쾌하고 오묘해진다. 또한 미인이 머리를 부여잡고 우는 일과 이를 앓으며 찡그리는 일에도 모두 나름대로 그 맵시가 드러나니 속인들의 노여움이 하루하루 불어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여기 노여움, 괴이함 뭐 다 통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상에 달관한 자들은 적고 속인들만 많으니 입을 다물고 잠자고 있는 것이 옳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뭐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태도를 보이다가 그러면서 쉬지 않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바로 그런 속인들한테 교훈을 남기는 의도겠죠.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그 때문에 나는 계속 글을 쓰고 말을 하겠다. 그런 태도로 끝맺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작품 마지막까지 봤고 이제 나머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2번 문제로 돌아보면요. 역시 5번이 확실합니다. 역시 다작품 보더라도 대조적 속성을 지닌 대상 역시 달관한 자하고 속인들, 대조적 속성을 지닌 대상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자세 역시 맞겠습니다. 답은 확실히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에 대해서 전체가 나와 있는 글쓴이 태도 전체가 나와 있는 2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글쓴이 태도를 정확히 이해하려면은 이 달관한 자의 특징, 속인들의 특징, 자,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1번 선지, 달관한 자는 눈으로 한 개를 보더라도 100개를 상상해 많은 사물에 응수할 수 있으므로 괴이한 바가 없는 상태라고 본다. 맞고요. 2번, 본 것이 적은 자, 결국 속인들이죠. 본 것이 적은 자는 사물의 다양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본 것을 천만 가지 괴기함이라고 여기며 공연히 화를 낸다. 당연히 맞고. 3번 선지, 까마귀 깃털보다 검은 것이 없다는 사실에만 집착하여 결국 까마귀 깃털이 제일 검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만 집착하여 고정된 시선에 갇힌 상태를 보지 않고도 먼저 마음으로 정해버린 것이라고 비판한다. 바로 그 뜻이겠습니다. 맞습니다. 보지 않고도 먼저 마음으로 정해버린 것 바로 고정관념. 그리고 4번 선지 종선의 신은 한 가지 기법에 얽매이지 않아. 여기까지 맞죠. 한 가지 기법에 얽매이지 않았는데요. 이제 그 다음이 약간 여기서 함정을 살짝 만들었네요. 햇빛에서 일정한 까마귀 색 아니죠. 예, 이 글쓴이 태도는 까마귀 색은 본래 정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햇빛에서 일정 땡입니다. 아무리 햇빛 안에 있는 것에도 이렇게 비추면 자주색, 이렇게 비추면 비취색, 뭐 그렇게 또 녹색, 뭐 자주색, 비취색, 뭐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에서 일정하지가 않죠. 앞에서 잘 나가다가 살짝 여기 함정을 집어넣습니다. 네, 햇빛에서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네, 일단 그 뒤는 맞아요. 그 성격을 하나로 규정할 수 없다 말인데 햇빛에서 일정한 까마귀 색은 글쓴이 태도가 틀리죠.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세속의 무식한 자들이 미인을 정해진 틀에만 맞추려는 것과 달리 미인의 다양한 행위에도 나름의 맵시가 있다. 이것도 글쓴이 태도 적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기 문제 27번 5번만 남았습니다. 네, 27번 답은 이미 적절하지 않은 거 2번 나오긴 했습니다만 5번을 보면은 다해서 글쓴이가 세상에 달관한 자는 적고 속인들만 많다면서 이에 쉬지 않고 말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에서 속인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지적하며 그들을 교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계속 쉬지 않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렇게 끝맺었습니다. 바로 보기하고도 딱 컨셉이 부합하겠습니다. 5번 적절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전시가 고전산문 갈래복합 같이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